평균 시세가 전반적으로 다 하락하는 모양새였어요. 근데 전세는 상승하고 있죠. 언제 매매가가 상승으로 전환하는지 모니터링 해야 되는 건데 이걸 제가 계속 모니터링 해본 결과 안녕하세요, 랭군입니다. 서울 전세값 급등에 따라 앞으로 서울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뉴스를 통해서 계속 접하고 계실 거예요. 서울 전세 가격이 자꾸 상승한다는 뉴스가 나오죠. 자,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문득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전세 가격이 왜 오르지? 근원적인 질문들이죠. 혹시 막 뉴스에 적혀 있는 것처럼 임대차 3법 때문인가? 하는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전세가 상승이 진짜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이게 내 집 마련 수요로 이어질까?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자, 전세가 상승하고 나면 이런 거죠. 매매가 상승도 할 수 있지만 전세가 상승 더 크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전세가율이 오르겠죠. 자, 전세가율이 오르면 지금 내 집 마련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제 그랬을 때 어디서 들은 게 있단 말이죠. 전세가율이 높을 때 그때 사는 게 좋다 뭐 이런 것들을 뭐 공부를 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지금 사는 게 좋을까 이걸 미뤘다가 나중에 전세가율이 올랐을 때 그때 딱 사는 게 좋을까 뭐 이런 고민하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세가 상승이 지금 불러올 파장에 대해서 자세히 좀 살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전세가 상승하는 이유는 뭘까요? 전세는 투자 수요가 없잖아요. 앞으로 전세가 격을 기대하고 미리 뭐 전세를 저렴할 때 들어가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투자 수요가 없잖아요, 전세는. 오로지 실수요죠. 그래서 철저히 수급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하기보다는 한편으로는 좀 불안하기 때문에 부동산 조정기를 겪다 보니까 좀 내 집 마련을 좀 미루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역으로 얘기하면 전세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빌라라든지 이제 그런 종목보다 아파트 쪽을 몰리다 보니까 수요는 늘어나고, 근데 공급은 어떨까요? 지금 서울의 입주 물량이 대체적으로 지금 뭐 한 3만 5천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지금 2024년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급감소를 하거든요. 절대적으로 공급이 너무 부족한 거는 사실이다. 또 누가 이런 이야기 하죠. 올림픽파크 보레온이죠. 24년 11월 얼마 안 남았죠. 12,000세대가 입주를 합니다. 이거 들어오면 서울 진짜 뭐 끝나는 거 아니에요? 뭐 전세가 하락하고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나무만 보고 숲은 못 보는 꼴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서울에서 구별로 지금 전세 수요 대비 공급률을 체크해보면 대부분의 지역이 너무 공급이 부족합니다. 일부 구, 딱 2개 구만이 지금 공급이 과잉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방금 살펴본 강동구고요. 나머지 하나가 동대문구입니다. 동대문구는 지금 보면 이문휘경, 이제 그쪽에 재개발로 인해서 신축 아파트 공급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둔촌주공 파크, 올림픽파크 보레온, 이 2개가 있는 거예요. 여기 2개 구가 공급을 조금 한다고 해서 나머지 구가 이렇게 부족하면 여파를 받을까요? 동대문구에 공급을 정말 많이 하면 서초구, 마포구, 관악구, 동작구 있는 분들은 와, 집이 너무 많아서 좋다 뭐 그럴까요? 그러지 않겠죠. 물리적으로 너무 멀잖아요. 임대차 3법의 역할은 임대차 3법이 전세 가격을 올린 거는 아니거든요. 앞에서 본 것처럼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다만 이걸 보면 진짜 신기합니다. 그래프가 말이죠. 쭉 가다가 이때 계약한 사람들은 시간 지났을 때 누군가는 이때 계약을 하고요. 신규로 계약한 사람들은 이렇게 높은 금액에 계약을 합니다. 또 만기가 또 도래서는 또 어떤 사람은 뭐 이 가격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시세 오른 가격에 또 계약을 하기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각각이에요. 원래는 그냥 평이하게 전세 가격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이제 이런 흐름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걸 언제 들어갔냐에 따라 이때 들어간 사람은 사실은 또 요 가격 계약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때 들어간 사람은 흐름이 가격이 내려왔으니까 이 계약을 하는 거고, 그게 또 그 다음번에는 굉장히 높은 금액으로 또 계약을 또 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3법이 모든 것들을 해소하기는 사실은 어렵다. 지금 그래프가 조정이 한번 와서 그런데 만약에 전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면 이게 한 번은 이렇게 돼 있지만 그 다음번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장을 5% 이내 연장하겠지만 그 다음번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한 번의 시세를 다 올려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어찌 보면 무조건 좋은 거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전세 가격은
수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또 금리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금리가 최근에 쭉 올라왔기 때문에 전세 가격 하락하는 것도 일부 작용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반대로 이제 앞으로 금리가 또 인하하게 되면 가뜩이나 공급이 부족한데 금리까지 만약에 내려와 버리면 전세 가격 상승이 가속화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전세 가격이 오르면 매매 수요가 증가할까요? 전세가 올라도 매가는 오를 수도 있지만 안 오를 수도 있습니다. 전세가 오른다고 무조건 매매 전환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사람이 단순해서 가격이 오르는 걸 보면 매매 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제서야 야 사야 되나 봐 하면서 그냥 달려드는 거예요. 전세 가격이 올라서 가는 게 아니라 매매 가격이 오르면 그제서야 사람들이 달려드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실제 과거 사례가 많습니다. 서울에 2012년 좀 오래전이죠. 9월 달에 한 달 동안에 이 매매와 전세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예요. 지금 파란색이 뭐다? 전세다. 여기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뭐다? 매매다. 지금 어때요? 해당 시점에 매매가는 서울 전체 구가 다 하락을 하고 있는 분위기고 전세는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죠. 자, 이랬을 때 이런 모습이 계속 나오면 매매가가 자꾸 상승하면서 전환할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분위기에 따라. 사람들이 전세만 거주하려고 하면 전세가는 오르는 거고요. 공급이 부족하고 또 그 상황에서 수요가 없으면 또 여러 가지 고점에서 조정을 받는 시기가 되면 매가가 빠지는 거죠. 이걸 계속 모니터링 해보면 2014년 1월달 크게 다르지 않죠. 이게 지속된다는 거예요. 계속 지속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언제 전환될지는 사실 정확하게 맞출 수 없습니다. 그냥 모니터링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14년 1월이 됐네요. 어떻게 됐죠? 이제 갑자기 매매가 하락하는 지역도 있지만 뭐 강남구부터 시작해서 서초구, 성파구 뭐 매매가 상승하는 지역들도 싹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또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서울은 과거 2012년, 13년 줄곧 하락하다가 14년부터 이제 턴 어라운드 돼가지고 15년도부터 쭉 7년 동안 내리 상승했거든요. 지금 최근 올해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이죠. 올해 1월이죠.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서울이 모든 구가 평균 시세가 전반적으로 다 하락하는 모양새였어요. 근데 전세는 상승하고 있죠. 이 전세가 한 달 동안에 1%면은 이거를 매달 정도의 수치로 상승을 하게 되면 곱하기 12개월을 하면 연간 12%의 상승률이에요. 적지 않은 상승률입니다. 지금 이 수치들이요. 이게 지금 지속이 될지 안 될지를 지켜봐야 되는 거고 언제 매매가가 상승을 전환하는지 모니터링 해야 되는 건데 이걸 제가 계속 모니터링 해본 결과 이 전세 상승은 계속 지속하고 있고요. 매매 같은 경우는 조금씩 이제 하락률이 이제 적어지면서 3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서울의 뭐 성동구, 마포구 뭐 이런 지역들 똘똘한 한 차가 있는 지역들 필두로 매매 상승하는 걸로 전환이 됐고 4월 달 보면 용산구, 그다음에 뭐 서초구, 강남구 이제 계속 포함이 되죠. 그러면서 상승이 좀 더 커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5월 달이 됐을 때 어떻게 됐나요? 지금 대단히 많은 곳들이 이제 합류를 했죠. 상승 쪽으로. 이게 시간이 지나서 6월, 7월, 8월 계속 이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뭐 앞일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점점 상승하는 지역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매매 상승보다는 전세 상승이 압도적으로 큰 상황이다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죠. 요약해보면 지금 전세 상승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매매 가격도 이미 상승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2014년의 모습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전세 상승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에서 내 집 마련을 한다면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혹자는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전세가율이 높을 때 사라. 전세가율이 높을 때 사라는 말이 사실은 이게 맹점이 많아요. 지방에 가면 항상 전세가율이 높습니다. 80에서 90%, 95% 되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아파트는 항상 집을 사도 되는 걸까요? 아니죠. 이런 아파트는 사실은 절대 사면 안 되는 아파트 입지 중에 하나예요. 전세가율이 높을 때 사는 게 아니라 원래 이 아파트 전세가율 자체가 한 50%, 60%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일반적인데 유독 지금 한 80%까지 올라왔어. 그러면 기회일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평균 전세가율 대비 지금 현재 어떠한가 이것들을 같이 봐줘야 되는 거고 지방에 있는 아파트는
때는 평균 자체가 90인데 지금 뭐 이게 95가 됐다 하더라도 이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해보면 일단 답이 나옵니다. 제가 앞에 거는 되게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똑똑한 사람이 헛똑똑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무턱대고 그냥 기다리면 좋지 않을까? 기다렸다가 전세가를 올라가면 그때 딱 사면 좋지 않을까? 지금 뭐 이런 계산을 하는 건데, 자, 한번 가정을 좀 해볼게요. 자, 당분간은 자, 매매 상승을 하기는 하는데 그보다는 전세 상승이 조금 더 클 거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한번 가설을 세워보자고요. 지금까지 모습을 토대로. 만약 이런 상황이 진행된다면 그럼 언제 사는 게 유리할까? 라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을 매매가 앞으로 당장 상승을 좀 거의 안 한다. 근데 1년 동안 전세는 한 10% 정도 지금처럼 꾸준하게 연간 상승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아파트 하나 딱 찍어보죠. 매매가가 7억 정도 하는 아파트가 서울에 있다고 보자고요. 전세가율이 한 이 정도 되는 입지면 한 60%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전세 가격은 6, 7, 42, 4억 2천 하겠죠. 이걸 만약에 갭으로 산다고 하면 실제 투자금이 한 2억 8천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가정을 어떻게 했죠? 매매가가 0%, 전세가가 10% 상승을 하면 매매가가 7억 그대로고요. 전세가는 10%가 상승했으니까 플러스 4,200만 원 하면 4억 6,2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갭이 어떻게 될까요? 2억 3,800이 됩니다. 결론이 나왔죠. 이런 경우에 나중에 사면 과연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집 가격이 그대로인데 갭이 줄었죠. 그러면 나중에 사면 엄청 좋은 것 같죠. 실거주면 사실은 아무 의미 없죠. 맞잖아요. 갭 투자했을 때만 유리하죠. 근데 과연 이렇게 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하나 더 해봐야 되겠죠. 매매가가 5% 오르고 전세가는 그보다 조금 높은 10%가 오른다고 가정해 볼게요. 똑같은 아파트 7억짜리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전세가 4억 2천 합니다. 갭은 똑같겠죠. 자, 시간이 지나가지고 뭐 1년이라도 지났다고 보자고요. 자, 매매가가 5% 오릅니다. 전세가 10% 오릅니다. 그러면 매가는 얼마가 되죠? 7억에 5%면 3,500만 원 올라가는 겁니다. 전세는 10% 똑같게 4억 6,200이 됩니다. 그러면 갭이 얼마죠? 2억 7,300이 됩니다. 기존의 갭하고 뭐 차이가 큰가요? 조금밖에 안 나죠. 한 700만 원? 자, 그럼 이걸 나중에 사면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나중에 샀다는 이유만으로 일단 3,500만 원이 오른 겁니다. 그 다음에 갭은 줄일 수 있다고는 보지만 그 갭이 고작 7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럴 거라면 기다리는 보람이 뭐가 있죠? 거의 없죠. 내 집 마련을 하든 갭 투자를 하든 기다리는 게 의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번에는 매매 10%, 전세 10% 상승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결론이 뭐가 나오냐면 지금 현재 실투금 2억 8천, 7천이 오르고 전세가 10% 오르면 4억 6,200이 돼가지고 갭이 더 커집니다. 갭도 커지고 7천만 원이 오른 가격에 사야 돼요. 그러니까 이득 볼 게 아무것도 없죠. 결론 내볼까요? 내 집 마련을 한다. 실거주를 할 거다. 대출을 좀 일으켜서 들어가고 싶다. 전세 끼고 사는 게 아니라 자, 그런 경우에는 사실 전세 가격이 뭐 오르고 전세 가율이 얼마나 되느냐 의미가 없습니다. 나중에 사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결론이. 전세가율이 올라가는 그런 시기에 타이밍을 잡아가라. 그 말은 일반적으로 회복기에서 상승장을 갈 때 매매 상승보다는 전세가 먼저 상승을 무조건 합니다. 뭐 절대적인 거 없는데 대체적으로 왜 그러냐면 아무도 집을 살려고 안 하고 그 공포심으로 전세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세가가 오를 여지가 높아요. 그리고 막바지에 공급을 쫙 하다가 이게 어그러지면 PF 대출 문제가 발생하면서 집 공급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어느 순간 이 입주 물량이 부족해져서 전세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데 집값이 안 올라가죠. 그걸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 순간이 지나가면 이제 그때부터 상승장이 올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게 일반적인 부동산 사이클의 흐름이죠. 자, 어쨌든 앞에서 그 시뮬레이션 해본 것처럼 지금 같은 상황에서 가정을 한다면 내 집 마련할 때 나중에 사는 건 의미가 없다. 그 다음에 뭐 갭 투자처럼 투자로 접근한다. 이제 그랬을 때 매매 상승보다 만약에 전세 상승이 크다. 그런 경우는 투자 시점을 미루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오로지 매매는 하나도 안 오르고 전세만 오를 때 그때 나중에 사는 게 좋은 거지. 매매도 일부 상승하고 전세는 그보다 좀 더 큰 상승, 예를 들어 아까 5% 상승하고 뭐 10% 상승하고 뭐 이런 경우는 투자 시점을 미루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계산을 조금만 해보면 답이 금방 나오죠. 정리해볼까요? 매매 상승은 전세 상승보다 조금 더 복잡합니다. 단순히 뭐 수급에 의해서 오르는 게 아니라 되게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오르는 거죠. 그걸 좀 이해해야 되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전세가 오른다고 무조건 매매가가 오른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추세를 봤을 때는 매매도 이미 지금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어요. 되게 복잡한 변수들에 의해서 지금 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매매 가격이 이제 조금씩이라도 오르고 전세가가 오른다고 가정을 하면 투자 목적이든 내 집 마련이든 시점을 미룰 필요가 없다. 그 시뮬레이션 앞에서 확인을 한 거고요. 혹여나 아닌데 난 내 생각은 다른데 전세 가격이 오르더라도 매매는 하락하거나 못 올라갈 거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사실 내 집 마련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잖아요. 가격 상승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때는 매매보다 그냥 전세를 거주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게 나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이 판단할 영역이죠. 이건 이제 지금까지 어떤 팩트 기반의 설명이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도 조금 첨언 드려보겠습니다. 자, 당분간 전세 상승은 불가피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급이 너무 부족하니까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 보합으로 갈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리스크를 전혀 감수하지 않겠다. 전세를 선택할 수 있죠. 근데 임차로 거주하더라도 지금 거주 비용 증가는 일단은 좀 증가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자꾸 전세가가 상승을 하니까요. 그리고 지금 매매 가격이 이제 상승으로 전환된 상태예요. 부동산은 주식처럼 갑자기 흐름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당분간은 이 상승의 흐름을 이어갈 거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1급지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 급지로 이제 흘러가는 모습, 양상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 그게 뭐 거래량부터 시작해서 현장에서 소식들이 그대로 전해져 오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1급지만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서초구만 똘똘한 한 채인데 누군가에게는 마포구도 똘똘한 한 채가 될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은평구도 똘똘한 한 채가 될 수 있고요. 누군가는 그 다음 입지도 똘똘한 한 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너무 올라가면 그 다음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쭉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조언을 하고 정리를 하자면 일단 팩트 기반으로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결론적으로 야, 지금 서울에 이제 상승장 가는 거야?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내 집 마련을 조금 느긋하게 생각했던 분들도 너무 불안해 하거나 너무 성급하게 진행을 할까봐 살짝 걱정도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제가 이 팩트를 뭐 거짓으로 말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항을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개개인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너무 성급하게 진행하면 저는 될 일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리 괜찮은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스스로가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내가 이걸 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산다면 어디를 사야 되는지 그거를 스스로 답할 수 있을 정도의 노력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린 말씀들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번에 재미난 주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원리, 제가 무료 전자책 지금 푸른 사이트에다가 올려놨으니까요. 원리를 미리미리 좀 공부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현금 흐름도 만들고 싶은 분이 있겠죠. 이건 별도의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제가 VOD로 좀 무료로 하나 올려놨으니까 푸른 사이트에서 보시고 무기 하나를 더 장착해 가시면 좋겠습니다.